오이 하나 먹었을 뿐인데 혈압이 내려가고 당뇨 수치까지 떨어져 약까지 줄였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런데 강연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강연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들어 몸이 자꾸 붓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68세 이진섭 어르신이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소에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씩 걷고 제철 식재료로 요리해서 드시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퉁퉁 붓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깊게 파인 자국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고 신발을 신으면 발등이 꽉 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진섭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계단도 잘 올라갔는데 요즘은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혈압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고 당뇨 수치도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당뇨 약을 드시고 있었고 2년 전부터는 혈압약까지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치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식후 혈당이 들쑥날쑥 올라가면서 몸이 더 피곤해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혹시 이진섭 어르신 이야기,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면 당뇨를 앓고 계신 분 10분 가운데 6분은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혈관이 더 빨리 손상되면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수명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건강한 사람보다 기대 수명이 10년 이상 짧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진섭 어르신도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채소였습니다. 바로 오이였습니다. 이진섭 어르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오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이에는 생각보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진섭 어르신은 그날부터 오이를 제대로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아침 붓기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혈압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병원 검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복 혈당이 내려갔고 혈압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결국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약까지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진섭 어르신은 강연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건강식품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달라진 건 처음입니다. 마트에서 1,000원짜리 오이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이가 왜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3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오이 하나가 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잡는 데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오이를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커지는지, 그리고 절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떨어지는 조합까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신 이진섭 어르신의 하루 실천 루틴까지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오이 2글자와 함께 실천 다짐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다짐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진섭 어르신의 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잡아준 오이의 첫 번째 비밀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이는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붓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있는 경우 있으십니까? 신발이 갑자기 꽉 끼고 손가락 반지가 잘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몸속에 나트륨이 쌓여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 혈압이 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나트륨입니다. 짜게 먹은 음식은 몸속에 나트륨을 남기게 됩니다. 이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물을 머금은 스펀지가 점점 부풀어 오르듯이 몸속에 수분이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혈관 속 압력이 올라가고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이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오이 한 개에는 약 40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칼륨이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몸속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칼륨 섭취가 늘어날수록 혈압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칼륨 섭취가 늘어나면 수축기 혈압이 내려가는 경향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몸속에 쌓인 나트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신발이 헐렁해지고 양말 자국이 덜 남는 것도 이런 변화 때문입니다. 특히 국물 음식이나 짠 반찬을 자주 드시는 분일수록 오이의 효과를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이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식후 혈당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당뇨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오이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은 음식입니다. 오이의 혈당 지수는 약 1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70 이상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오이가 얼마나 혈당에 부담이 적은 음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이는 약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에서 당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오이를 먼저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오이 속 피세틴 성분이 뇌를 보호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오래 앓게 되면 결국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뇌경색과 치매입니다. 혈당과 혈압이 오랫동안 높아지면 혈관이 점점 손상됩니다. 이 손상이 뇌혈관까지 이어지면 뇌경색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이에는 피세틴이라는 한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세틴은 뇌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성분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피세틴은 노화로 인한 신경세포 손상을 줄이고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오이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생리활성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 역시 한겸 작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염증이 쌓이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 염증이 뇌혈관까지 이어지면 결국 뇌경색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진섭 어르신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약 석 달 정도 지나고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으셨는데 이전보다 혈관 상태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목혈관 두께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면 뇌경색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 상태를 확인할 때 참고하는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진섭 어르신도 결과를 듣고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혈관 상태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료진도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약을 늘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변화가 보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진섭 어르신도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이는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압과 당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오이를 당뇨와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이가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드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진섭 어르신도 오이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시장에 가면 꼭 오이를 한 봉지씩 사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드시는 방법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던 겁니다. 특히 오이랑 당근을 길게 썰어서 쌈장에 찍어 반찬처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간식처럼 드시기도 하고 반찬으로 자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이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인데 당근과 함께 생으로 드시면 영양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실 때는 너무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쌈장입니다. 쌈장은 맛있지만 나트륨이 많은 편입니다. 오이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짠 쌈장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쌈장 대신 된장을 살짝 찍어 드시거나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이 껍질입니다. 이진섭 어르신도 오이를 드실 때 늘 껍질을 벗기고 드셨다고 합니다. 껍질이 질기기도 하고 농약이 걱정돼서 자연스럽게 깎아서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이의 중요한 영양 성분은 바로 이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이 껍질에는 엽록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엽록소는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관리할 때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도 이야기됩니다. 또 오이 껍질에는 비타민 K도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면 이런 영양 성분 섭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농약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에 식초를 조금 넣고 오이를 잠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잔류 농약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껍질까지 제대로 챙겨 드시면 오이 하나만으로도 기본 효과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이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커지는 조합이 있다는 점입니다. 강연장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면 어르신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시는 부분도 바로 이 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이 효과를 더 끌어올리는 3가지 조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빠르게 느껴지는 조합입니다. 바로 오이와 식초입니다. 이 조합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합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초산 성분은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이는 성질이 차가운 채소입니다. 그래서 공복에 많이 드시거나 체질이 차가운 분들은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식초를 함께 드시면 오이의 찬 성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이에는 피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초와 함께 드시면 이러한 항산화 성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드실 때는 식초를 살짝 곁들여 드시는 것이 혈압과 혈당, 혈관 건강까지 함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식초 1스푼 정도만 넣어 드시면 충분합니다. 소금은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오이와 사과입니다. 이 조합은 혈당 관리와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조합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에서 당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오이의 수분과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포만감이 높아지고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이에는 비타민 K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오이의 비타민 K가 함께 작용하면 혈관벽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과의 펙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혈당, 혈관, 콜레스테롤까지 함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합이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이 반 개와 사과 반 개를 먹기 좋게 썰어 함께 드시면 됩니다. 아침이나 점심 전에 드시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이와 땅콩 버터입니다. 이 조합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조합입니다. 땅콩 버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 성분이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이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오이를 길게 썰어서 땅콩 버터를 살짝 찍어 드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땅콩 버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땅콩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만 기억하셔도 오이의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진섭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드셨는지 하루 실천표를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오이 하나만 있으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후건강 강연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루틴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진섭 어르신의 하루는 아침 7시쯤 시작됩니다. 눈을 뜨면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셨다고 합니다. 밤사이 굳어있던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 습관을 꼭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지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신 것이 오이 식초입니다. 오이 반 개를 얇게 썰어 접시에 담고 식초 한 스푼 정도를 살짝 뿌려 드셨습니다. 소금은 거의 넣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넣으셨다고 합니다. 아삭한 오이를 몇 번 씹어 드시고 나면 입맛이 돌고 속이 편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정도 지나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밥과 국, 반찬 그대로 드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이를 먼저 드시고 식사를 하니까 예전보다 과식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무겁던 느낌이 덜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은 12시쯤 드셨습니다. 점심 식사 전에는 오이 사과 샐러드를 준비하셨습니다. 오이 반 개와 사과 반 개를 먹기 좋게 썰어 접시에 담고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견과류를 조금 올려 드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도 한 접시가 금방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적어 보였는데 막상 드셔보니 생각보다 든든했다고 합니다. 이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점심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밥 양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점심을 먹고 나면 몸이 무겁고 잠깐이라도 소파에 기대고 싶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는 식사 후에도 바로 움직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를 하거나 집 앞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습관도 생기셨다고 합니다. 오후 3시쯤 되면 항상 입이 심심하고 출출해질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과자나 빵을 드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이를 길게 스틱 모양으로 썰어 무가당 땅콩 버터에 살짝 찍어 드셨습니다. 오이 스틱 4개에서 5개 정도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고소하면서도 부담이 없어서 간식으로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식을 바꾸고 나서는 오후가 되어도 몸이 덜 처지고 허기가 심하게 오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소처럼 드셨습니다. 다만 과식을 하지 않으려고 조금만 덜어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쯤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은 충분히 드셨다고 합니다. 오이를 꾸준히 드시다 보니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조금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몸속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수분이 빠지면서 몸의 균형이 조금씩 잡히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진섭 어르신은 이 방법을 약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쯤 지나 다시 강연장에서 배웠을 때 처음에는 체중이 많이 줄어드신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한결 또렷해지고 손등에 잡히던 붓기도 눈에 띄게 줄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체중이 많이 빠지셨냐고 여쭤봤더니 살이 빠진 것보다 아침마다 붓던 증상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손이 부어서 반지가 잘 안 빠지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날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150 이상 나오던 혈압이 130 전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공복 혈당도 130 안팎에서 110대 초반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에서도 수치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혈압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 실천표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 건강 강연장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도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는 오이 식초, 점심에는 오이 사과, 샐러드 간식으로는 오이 땅콩버터,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오이 실천하실 분은 댓글에 오이라고 2글자 남겨 실천 다짐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다짐이 서로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공유하셔서 함께 건강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이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 딱 2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루 오이 1개 반에서 2개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몸속 칼륨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속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오이 섭취량을 정하기 전에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오이를 드실 때 쓴맛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쓴맛이 나는 부분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의 쓴맛은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이 꼭지 부분에 쓴맛 성분이 많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드실 때는 꼭지 부분을 조금 잘라내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만 신경 쓰셔도 오이를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오이는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항산화 성분까지 더해져 뇌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오이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고 식초, 사과, 땅콩버터와 함께 드시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당근과 함께 드시는 방법은 영양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자주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를 아침, 점심 간식으로 나누어 드시고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진섭 어르신은 강연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날 비싼 것만 찾았는데 결국 냉장고 문 열면 있던 거였네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방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탁 위 작은 선택에서 달라집니다. 아침에 오이 1조각을 먼저 드시는 습관 점심 전에 가볍게 오이를 곁들이는 습관 간식 대신 오이를 선택하는 습관.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혈압이 달라지고 혈당이 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진섭 어르신도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고 강연장에서 다시 뵈었을 때 얼굴 붓기가 빠지고 한결 가벼워 보이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이 한 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하신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